역전세에 대한 이슈라는 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다 보면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지역들, 이런 지역들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그 문제점들 또는 지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상품에 대한 투자들에 대해서 좀 제각기 많이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런 상품 외적으로도 본다라면은 본인의 생애 주기, 본인의 생애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은 전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 나왔던 그 질문하고 좀 다르게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질문 주신 내용들 보니까 이분은 30대 직장인이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. 그러니까 30대라는 거는 본인이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30대보다는 40대에 좀 소득이 좀 더 높고 진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, 직장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정적인 그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여기 질문에서도 보면은 시드머니가 많지 않아서 빌라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대가 앞으로 벌 돈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앞에서 번 돈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빌라 시장에 대한 그 역전세입니다.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역전세에 대한 우려를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빌라를 투자를 하는데, 이 빌라도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고민과 투자에 대한 그 방식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라는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빌라 시장이 역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위축이 되어 있지만 이 역전세의 문제 때문에 공급자들이 전반적으로 집을 짓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빌라도 아파트 시장하고 비슷하게 어쨌든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, 지금 인허가에 대한 그 물량들을 보니까 2021년도 보면은 한 9만 호가 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. 근데 2022년 정도 되니까 지금 6만 7천 호 정도, 7천 가구 정도가 분양을 했었고 착공들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. 근데 2023년도 드니까 물론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긴 하죠. 근데 지금 한 3만 6천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빌라라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상품이기도 하고, 때로는 이 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임대 사업이나 임대 소득을 활용하는데 충분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.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좋은 물량이기도 하고 좋은 공급에 대한 그 담비 역할도 하는데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. 결국은 이 공급 물량하고 수요하고의 가격들이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면은 좀 공급 물량이 축소가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. 다만 수요가 이 공급보다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한정된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그 이슈들이 있는데, 역전세에 대한 이슈라는 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다 보면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지역들, 이런 지역들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지도를 보면은 그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빌라 시장들이 강세인 지역들이 있습니다. 강세인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이냐면 이 용산 지역들 같은 경우가 한남뉴타운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이주되는 그런 수요들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요 반포 일대들이 있거든요. 요 반포 일대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이라든지 개발을 통해서 이주 수요, 또 주택 가격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위쪽의 상단들을 보시면은 노후불량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. 요 안암역 일대라든지 또 제기동 일대,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특히나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 그 모아타운이라는 그 테마들이 서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투자 수단으로 불리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빌라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아타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것들이 긍정적이냐라고 보면은 개발들이 잘 안 되는
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. 이런 주택들을 모아서 아파트로 만드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그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도 좀 할 수 있고 주거에 대한 그 질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모아타운이 갖고 있는 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지고 있습니다. 층수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를 합니다. 그러니까 건물들을 좀 높게도 지을 수 있고 용적률 혜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좀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모아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질, 그 다음에 주차 면적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. 또 공공에서 건축가가 설계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그 협력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용도 지역들을 상향을 하게 된다면 그 용도 하나하나마다 2종에서 3종으로 한다든지 3종에서 준주거로 할 때마다 종을 상향하면은 그 안에 용적률이 인상되거든요. 그 용적률 인상은 결국 사업성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모아타운의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번동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사업지 조감도가 나왔는데 코롱글로벌에서 이제 제공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모아타운 개발이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하고의 규모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차별들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면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사항이 뭐냐면은 서울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. 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그 돈을 투여를 하고 최근에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. 공사비라든지 금융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 보면은 신축된 아파트하고 그렇게 큰 차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이해관계들을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의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재개발보다는 좀 좁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빨리 모을 수 있는 부분들, 재건축보다는 아무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거든요. 한 1억 초반부터 좀 많게는 뭐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재건축 투자보다도 절반 정도 들어가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이 시드머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 시드머니 안에서도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.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30대 직장인의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 투자를 할 때 빌라 투자에 역전세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된 서울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서울 안에서도 빌라 중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그 속도가 나기는 힘들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돈이 좀 지금 사업이 진척된 곳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초기 모델인 모아타운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. 모아타운 중에서도 만약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강남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높고 또 한강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은 상황이고 또 그 한강하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상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들마다 감정평가나 이해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불량 주택들이 많은 강북권 안에서도 한강변보다도 접경 지역보다는 조금 더 먼 곳, 뭐 번동 일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석관동 일대, 뭐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이다. 그래서 30대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면 서울의 모아타운 그리고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 안에서도 1억에서 한 3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석관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방향을 좀 잡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혹시라도 조금 더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투자 지역이라든지 투자 상품이 조금 더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 적극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